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까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과실들, 즉 적종, 종합 과수, 과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부분들을 정리하기로 했었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미경과 비율. 지난 시간에 우리 보험료 했었죠. 연관지어서 볼 겁니다. 환급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보험가입 자격,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 착과량, 가입 수확량 같이 보시는 거고요. 자, 이 공통 핵심 부분은 계산 문제 풀이 위한 기초 과정, 개념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복습도 꼬박꼬박 하셔야 되시고요. 자, 미경과 비율. 제가 지금 미경과 비율 했죠. 안일 미자, 즉 아직 경과되지 않은 비율이 몇 퍼센트니? 이 비율이에요. 아직 경과되지 않은 비율? 기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간. 네. 뭐 기간은 보험기간이겠죠.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죠. 보장 시작일부터 보장 중기까지의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기간. 시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시점. 뭐 예를 들어 이 시점. 그러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이 기간은 전체를 봤을 때 몇 퍼센트니? 이 비율. 당연히 품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보장 방식마다 다른 게 아니라 품목마다 달라요. 왜? 품목이 생육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생육 시기에 맞춰서 재해보험 상품 판매, 가입이 시작되고 보험 기간이 정해지죠. 품목마다 미경과 비율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예를 들어 적종의 사과 품목이라고 한다면 과수사종은 적과 전에 보장 비율이 50%니 70%니 한정특약 가입했니 안 했니 이거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어요.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웁니다. 한 70개 품목 그 경과표를 다 외우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중요한 것만 외워야 되겠죠. 아셔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비율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니 시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시점은 뭐예요? 한번 볼까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 해지네요. 해지.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미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해지 시점에 나 보험료 돌려받고 싶어 이제. 계약 해지할 거니까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돌려줘. 이거예요.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쓰입니다.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경과 비율이면요. 미경과 기간이겠죠. 미경과 비율.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과 비율이겠죠. 경과 기간에 따른 1 마이너스 미경과 비율 하면 뭘까요? 경과 비율이잖아요.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미경과 비율 빼니까 경과 비율 남잖아요. 반대로 1 마이너스 경과 비율 하면 뭐가 남아요? 미경과 비율 남잖아요. 이 간단한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감귤, 뭐 무화과 뭐 이런 데 보시면 뭐 잔존 비율, 수확기 잔존 비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녀 수확량 비율 뭐 이런 표현들. 잔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남아있다. 근데 감귤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동상의 특약 보험금 풀 때 경과 비율이 필요해요. 문제에 조건에 잔존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0% 이렇게 주어졌어요. 난 경과 비율이 필요한데 이거 조건 문제 이상하네. 경과 비율 없네. 아니죠. 왜? 100%에서 지난 거 빼면 잔존 비율, 잔존 빼면 경과 비율이잖아요. 0.4. 남아있는 게 40이면 지난 건 60이란 얘기잖아요. 이 원리. 이건 원리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미경과 비율이 그렇게 쓰인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해지 시점 아직 경과하지 않는 비율. 왜?
해지하면 보험료 돌려줘. 환급, 환급. 자, 그러면 환급보험료 공식을 보니까요. 이거 저기 모든 품목이 다 이렇진 않아요. 가축하고 시설작물 쪽 가시면 달라요. 계산 방법이. 다른 거는 그 보장 방식 들어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환급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해당 월 미경과비. 당연히 계약자가 낸 것 중에서 환급받아야 되겠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우리 다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영업보험료는 부가보험료. 100% 정부가 지원하는 회사의 운영비. 이건 이제 계약자하고 상관없어요. 순보험료. 계약자는 순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몇 퍼센트는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50%, 몇 퍼센트는 지자체에서. 그럼 계약자는 또 나오네요. 1-정부, 1-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율 뺀 나머지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 영업보험료 중, 영업보험료 예를 들어 10%라고 한다면 그중 순보험료가 예를 들어 뭐 70%라고 한다면 그중 정부 빼고 지자체 빼고 지원율 빼고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원리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순보험률이 안 주어지면 그냥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률로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 따로 언급된 바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이렇게 산출을 해요. 그 다음에 해지 몇 월에 했니? 만약에 7월이야. 그러면 7월 시점에 이 품목의 미경과 비율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이렇게도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 뭐 1,000만 원 지역 그냥 이걸 다 통틀어 문제 내는 거예요. 뭐 지역별 영업률 10% 순보험료 없다 치고 요율 없다 치고요. 정부 지원율 안 주어졌어요. 그럼 품목을 보면 알겠죠? 품목을 보면 일반적으로 50% 지자체 지원율 뭐 30%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할증이라고 해봅시다. 특이하게 20% 플러스입니다. 할증이면 방제시설 없다 치고 다른 거 다 없다 쳐요. 자, 이러고 나서 미경과 비율표가 딱 하나가 있고 해지, 이미 해지 시점 7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급보험료 구해요. 그리고 제가 환급보험료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쉬운데 다만 낯설 뿐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영업률 우리 보험료 기본 공식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순보험료율 없네요. 그럼 이게 순보험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할증이네요. 1 플러스 0.2 곱하기 방제 없네요. 또 곱하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네, 환급보험료 구해야 되니까 문제가 1 마이너스 정부 지자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했어요. 곱하기 7월달 미경과 비율표 주어줘야죠. 이거는 주어줘야죠. 예를 들어 그게 뭐 70%다. 그럼 0.7 환급보험료. 환급보험료 원리. 이런 거 주어지고 뭘 구해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라. 보험료를 구해라. 환급보험료를 구해라.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막 이런저런 문제를 쓰다 보니까, 이 조건들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셔야 되세요. 앞으로 바짝물 쪽 가시면은 막 각종 계수, 지수들이 막 나와요. 지수. 무슨 지수. 또 과수 쪽에는 방제가 많죠. 방제시설 할인율. 근데 방제시설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할증이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 조건에 주어진다 그래서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논작물 했는데 방제시설 할인율 5% 주어지니까 보험료에 딱 하니 곱하기 방제 할인율 적용했어요. 아니에요. 논작물은 방제 할인 없어요. 이런 식으로 페이크 조건들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것만.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경과 비율.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이 쉬운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환급. 해지하니까 남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 환급하는 거 당연하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차액보험료 말씀드렸어요. 자, 보험료 환급은 두 가지가 있다. 해지해서 남은 기간
보험료 돌려줘 하나, 또는 계약은 유지되는데 처음에 1000kg을 예상하고 가입했는데 평균 수확량이든 착과량이든 예상하고 가입했는데 실제로 700이다. 300이 없어졌죠. 없어진 부분에 대해 보험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험료도 돌려줘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냥 환급보험료라고 하지 않고 왜 차액보험료라고 해요? 계약은 유지되고 1000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 700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됐잖아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도 당연히 차액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게 차액보험료. 자, 어떻게 돌려준다?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요 킬로그램으로 하지 않고요. 1000kg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700kg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7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감액됐어요? 300만 원 감액됐죠. 감액 비율이 얼마예요? 1000 빼기 300 아니 700 나누기 1000 감액 비율. 이거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액보험료 계산 문제. 30% 1000 빼기 감액된 거 나누기 1000 감액 비율. 감액된 비율만큼 돌려줘요. 차액보험료는. 보험료 다 안 돌려주고 감액된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큼을 돌려준다. 감액 비율만큼 돌려준다. 근데 우리 이제 이거 해지 말고 차액보험료 하는 거니까요. 봅시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차액보험료를 다 돌려주나요? 감액된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나요? 아니죠. 왜? 감액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 시점.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서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적종이라고 치면 저가 착과수 조사 시점에 보니까 감액해야 되네. 적착조사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이. 감액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액 시점 이전에는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죠. 이후만. 감액 비율 중에서도 미경과 비율. 중에서도가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이미 지난 거 빼고 미경과 시점에 대한 미경과 비율만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차액보험료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는 그냥 미경과 비율, 해지 시점에 미경과 비율. 차액보험료 계산할 때는 감액 시점에 감액 미경과 비율.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감액 미경과 비율은 미경과 비율하고 완전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감액한 시점에 미경과 비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이에요. 다만 감액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액한 시점에 미경과 비율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세요.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과, 배도 마찬가지고요. 감액 결정이 됐다 쳐요. 1000만 원 가입했는데 예상해서 평년 착과량 1000만 원 가입했는데 저가 착과수 조사 시점에 보니까 700kg이야. 그래서 700kg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700만 원이네. 감액됐죠? 제가 지금 무슨 시점? 적착 조사 시점. 생기초에서 말씀드렸어요. 적종은 예상해서 가입하고 저가 착과수 조사 이후 기준 착과수가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계약한 거를 실제 계약으로 돌린다. 이 개념으로 알아두십시오 말씀드렸죠. 저가 착과수 조사 시점의 감액 여부가 결정이 돼요. 아, 예상했던 대로 열렸네. 쭉 유지되든가. 감액해야 되네. 이때. 사과배의 적착조사 시점이 저가 착과수 조사 시점이 6월이에요. 6월달 사과배의 미경과 비율이 감액한 차액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니까 감액 미경과 비율이에요.
단감떨분감은 7월이에요. 7월달 단감떨분감의 미경과 비율이 감액 시점의 미경과 비율이 감액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차익보험료를 돌려주는 데 쓰이는 감액 미경과 비율이에요. 정리. 자, 환급보험료는 개부담보험료 곱하기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 이건 주어질 거다. 70개 달하는 품목 다 외우지 못한다. 근데 차익보험료를 계산할 때 차익이다.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됐지. 감액한 부분에 대한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차익보험료 감액한 시점의 미경과 비율.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사갑의 보험료 문제가 이 차익보험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미경과 비율표만 주어지고 물론 이거 다 외우셔야 되세요. 결국은. 근데 못 외우신다 하도 다행히 출제자가 마음이 좋아서 사갑의 미경과 비율표를 쫙 주어지고 좋아하세요. 아 6월이구나. 감액한 시점의 미경과 비율. 단감떨분감 7월이지. 적과와 착과수 조사 시점 7월이지.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경과 비율 만약에 단답형으로 문제 낸다면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어떤 경우? 해지하는 경우. 우리 상법 하신 분들 해제 다 그냥 같은 용어 아니다 아시죠? 이제 환급보험료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넘어가고요. 조금 더 볼게요. 보험료를 환급한대요. 환급. 우리가 지금 환급에는 해지할 때 또 뭐 감액할 때 이걸 봤지만 약관상에는요. 환급보험료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먼저 그 사유를 보면 법률적인 거. 이제는 약관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무효. 계약이 무효됐거나 무효가 뭐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성립해서 쭉 진행했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건 무효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계약 무효. 아예 어떤 효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건 그 시점까지는 효력이 있는데 앞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해지하거나 이것도 장래를 향해서 이런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피가 책임이 없어요. 무효 효력상실 해지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어요. 잘못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약관상에 이렇게 나눠놔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놔요. 자, 이거 지금 정리해두세요,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무효라면요. 아무 잘못 없는데 효력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졌어요. 전액 다 환급. 무엇의 전액? 계약자 부담보험료. 납입한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이렇게 돼 있고요.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로 환급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책임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로 나뉘냐면은 이 임의 해지가 있고요. 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또는 보험료 미납. 보험료를 안 냈어요. 효력 상실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이렇게 하래요. 책임 없는데 무효가 됐다. 전액.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미경과 비율.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인데 그러면 이거라 그랬죠. 이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일부러.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환급이 없습니다. 자, 보험료 환급 정리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시험과 연관지어서는 감액 미경과 비율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보험가입 자격, 기준, 또 인수제한까지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지문 주어지고 다음에 농지는 인수 가능한가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가입 기준에 맞는가? 인수 제한인 목적물은 아닌가? 따져봐야 되겠죠. 같이 알아놓으셔야 되세요. 이것도 계속 보세요. 보시다 보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져요, 여러분. 키워드 위주로 하나 볼게요. 먼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농업인 임차농 여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당연히 대상 농작물이겠죠.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특이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실험 연구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경작 가능. 내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주된 경작자. 나도 농사 짓고 우리 남편도 농사 짓는데 내가 80% 하고 남편은 주말에만 해요. 주된 경작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이거를 밑에 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놓죠.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불가.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왠지 보험 들어놓으면 아들한테 혜택 갈 것 같아서 아들 명의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임대한 경우 임차농은 가입할 수 있어요. 왜? 주된 경작자라면. 근데 소유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작한 사람 아니니까. 네. 법인, 외국인 쭉쭉쭉 되는데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미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나 대리가 있어야 되고 피성년인은 대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단어가 많이 바뀌었죠. 자, 피한정 후견인은요. 한정. 피죠, 피. 그 다음에 피성년. 피죠. 사전적인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뭐 질병, 노령, 아니면 장애,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로 정신적인 능력이 제약이 돼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공통적인 건 그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피성년은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나와요. 결여. 미성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제약돼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대요. 여기는 제약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니까 못하잖아요. 피성년은 대리만. 대리. 동의할 능력도 없는 분들을 얘기해요. 피성년은 지속적으로 결여, 대리만. 피한정은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 또는 대리. 자, 이런 분들이 가입 자격이 있고요. 그럼 가입 기준은 지금 우리 과수 쪽 하고 있죠. 다 200만 원이에요. 과수 과실은. 논밭작물 뭐 이렇게 가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최저 200만 원 이상. 최저. 과수원 당. 자,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 보험 가입 단위는 뭐지? 그러시면 안 되시죠. 과수원 단위이잖아요. 이게 그냥 암기하실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과수원이 문제 A, B, C, D 과수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여기 뭐 보험 가입 금액이 뭐 150만 원, 여기 뭐 200만 원, 여기 뭐 300만 원, 100만 원. 여기 밑에 있는 것과 하나의 리동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문제 얼마든지 엮어 나와요. 단위를 분명히 아셔야 되세요. 단위를. 200만 원 이상만 되지. 과수원 단위랬지. 이게 별도의 과수원이면 가능하겠지. 별도의 과수원이면. 근데 200만 원 미만이니까 안 되네. A, D는 안 되네. 근데 무조건 안 되나?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각각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각각 200만 원 미만인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은 동이라면요. 가능하대잖아요. 같은 리동이면.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계약이 가능하며 근데 만약에 다른 리동이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과수원에 다른 과수원 더해서는 계약 인수가 불가하다. 어떤 분들이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 더 이상 해당 안 돼. 아니에요. 왜? 각각이잖아요. 각각. 두 개가 전부 다, 이거 두 개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두 개예요. 두 개 이상 아니에요. 두 개 전부 다 각각 200만 원 미만이래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200만 원 이상의 것에 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각각 200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200만 원 이상이면 더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각각. 이건 그냥 생략된 거예요, 지금. 원칙은 유효하다. 자, 과수원 단위로 가입한다. 과일들은 과수원 각각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지만 하나의 리동에 있으면 합쳐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수원. 과수원은 그럼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과수원인데, 그쵸? 개념.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이거 문제 나왔었죠. 단답형으로 실제 기출됐었어요. 지번 필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 여러 필지 지번으로 나눠져 있어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농지라 하면 똑같아요. 논작물 밭작물에 가면 앞에 과수원이라 하면 농지라 하면 똑같아요. 암기하시고 밑에 것도 그냥 암기하시고 이 3번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싹 벌목하고 유목을 심었대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들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령 이따가 나오겠지만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걸로 하는 거죠. 자, 아까 가입 자격. 홍길동 씨는 실제 주된 경작자인가 쭉쭉 봤어요.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아닌가? 가입 자격 오케이. 가입 단위 기준이죠. 오케이. 그럼 홍길동 씨가 가입하려고 하는 A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 아닌가? 까지 보시는 거죠. 이걸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다음 과수원은 인수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자, 인수 제한. 과수는 쉬워요. 과수는 인수 제한은 쉬워요. 자, 암기 팁, 금액, 수령, 병, 재배 방식, 그 다음에 품종, 그리고 공통상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품목을 딱 하고 인수 제한 좀 그렇지만 무식하게 다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근데 나온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럴 때 몰라서 못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금수병 제품 공통. 금수병 제품. 금수병 제품 공통. 금수병이라고 하는 제품이 공통. 뭐예요? 금액. 사과 200만 원. 만약에 나중에 밭작물, 논작물 가셔서 콩 100만 원. 금액. 수령. 이건 지금 과수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령. 나무 수령. 나무 수령. 중요한 거.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틀리죠? 3, 4, 5년. 배, 단감, 떫은감 3년, 5년 다 틀리죠? 나중에 또 포도, 복숭아 이런 거 3년이냐, 5년이나 다 다르죠? 몇 년 미만은 인수 제한, 몇 년 이상은 인수 가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네.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외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100주 중에 단감, 떫은감 5년 이상인데 4년 차가 10주 있대요. 이거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만약에 3년생 묘목을 3년 된 묘목을 구입해서 2020년에 식재했어요. 근데 꼬박 1년이 지났다 쳐요. 몇 년, 이 나무의 수령은 몇 년생이에요? 3년생 묘목을 구입해서 2020년에 식재해서 꼬박 21년, 1년 딱 지났다 쳐요. 21년에 몇 년생이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식재된 해를 1년으로. 1살? 꼬박 1년 지났으면 이제 2살 되겠네요.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생짜리를 구입했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수령 나오. 이제 나무마다 수령 쭉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건 제가 보장방식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암기 팁은. 그다음에 병. 포도, 복숭아, 참다래까지. 뭐 예를 들어 포도, 복숭아, 참다래 같은 경우는 역병, 궤양병이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거는 품목 가서. 오디 같은 경우는 뭐 균핵병이 있으면 안 돼요.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병. 몇 가지 특이한 거 나와요. 없는 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고요. 재배 방식, 복분자 오디 이런 거. 시설 재배, 뭐 조방 재배 안 된다고 나와요. 2022년부터 21년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22년도가 되겠지만 21년도 약관도부터 이 적종, 과수 사종도 시설 재배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네. 재배 방식 이런 거. 품종? 뭐 자두는 귀양 품종이 가입 안 돼요. 뭐 대추는 사과 대추류 혼식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디는 뭐 흰 오디 계통 인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틀을 잡아 놓으시고 요거는 여기 해당되지. 특이한 거는 금방 외우시잖아요. 특이한 거 없으면 그냥 패스. 자, 공통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사항. 또 이제 우리 좀 유치하게 또 암기하자고요. 온통 가중 판결돼서 연일 신병 감수했어요. 뭔 소리냐. 자, 일단 여기서 온통 가중 판결돼서 연일 신병 감수했어요. 자, 온통 원래는 이제 혼이죠. 혼식된 과수원. 혼식된 과수원 인수 제한. 근데 이제 과수는 뒤에 여기 붙어요. 주력 품목이 90% 이상이면 오케이. 통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통상적 영농 활동하지 않는 과수원. 가식된 과수원. 임시로 심어놓은 거. 중복 가입한 과수원. 자세한 문장은 여러분 직접 보시고.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결실에 여기 있네요.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이전 피해 때문에 연구 목적인 과수원. 일부만 가입하는 과수원. 이건 이제 감귤은 예외 있어요. 괄호해놓고 해거리는 오케이. 해거리 제외하는 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만. 그다음에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불가능한 과수원. 수학기 종료 전입니다. 수학 종료 후는 상관없어요. 변경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수학 종료 전에 소유권, 형질 등이 변경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전정, 비배관리, 어쩌고저쩌고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과수원. 상습 침수구역, 하천부지. 여기 있어. 두 문자. 자, 금액, 수령, 그다음에 병, 재배 방식, 품종, 금수병 제품이 그다음에 공통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온통 가중 판결돼서 연일 신병 감수했다. 인수 제한이고요. 이번엔 평년 착과량. 생기초에서 이미 많은 부분 다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각 보장 방식 들어가서 어차피 세세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사실 1과목 스타일, 기존 업무 방법서대로 1과목 스타일에서는 계산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험료. 아까 보험료 기준으로 환급보험료, 차익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쭉 나왔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부분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6회 때 15점 배점으로 문제 기출됐었고요. 전제, 정의, 용도, 산출식, 각각의 A, B, Y, C, D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건 생기초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주의하실 거는 용도 보시면 적종, 우리 지금 과실들 하는 거니까 적종, 종합과수, 그 다음에 종합과실만 본다면요.
적종에서는 요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적과 종료 전. 왜?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보장하잖아요. 그쵸? 적과 종료 전에는 평착이 기준. 그 다음엔 적착이 기준. 적과 종료 후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적과 종료 전이 들어가고 전만 들어간다. 적과 종료 후 상관없어요. 평년샷과량은.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나머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냥 감수량 산정의 기준. 네. 산출 방법도 보시면은 최근 5개년, 과거가 최근 5년이죠. 적과 후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이 친구들은 그냥 5개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적과 후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 적과 종료 전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들, 기준이라는 것들 연관지어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한도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과거 그 가입 경력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 우리 산출식 아시죠? 그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했더니 예를 들어 평년 수확량이 15,000이 나왔어요. 근데 이해 표준 수확량, 이 과수원이 표준 수확량이 10,000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까지만? 만의 130%, 13,000까지만. 어떤 건 150%인데요? 네, 다 바뀔 거예요. 이미 다 바뀌었고요. 바뀌어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과거 가입 경력이 있는 과수원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여러분 공식 다 아실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한도를 하지만 신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규 가입 과수원. 과거 경력이 없잖아요. 과거 저가 착가량 표준 수확량, 과거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없잖아요. 신규 어떻게 한다고요? 산출된 그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그대로 한다.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00%. 근데 그것도 이제 품목에 따라서 70%짜리가 있죠. 네. 보장 방식에 들어가서 이런 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과수 과실 공통적인 부분, 핵심 부분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벅차더라도 꼭 왜냐면 이거 각각의 보장 방식 들어가면요 또 반복 안 할 거예요. 특이한 것만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 보시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니까요. 공통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적종 들어가겠습니다. 적종 미리 예습하시고요. 업무 방법서 보시면서 예습하세요. 아니면 기존 강의 수강하셔도 좋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